세상에는 스스로 최고라 믿는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 차관보 제임스 윈스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월한 문명의 기준은 영국에서 시작된다는 독선에 빠져 살던 그가 아들의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 소식에 경악합니다. 한국이라니. 말도 안 돼. 화려한 빌딩만 있는 모방의 나라, 문화적 깊이도 역사적 가치도 없는 곳이라 무시하던 그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한국 체험과 사람들과의 만남. 직접 보고 느낀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윈스턴입니다. 영국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30년간 일했어요. 대영 제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자리였죠. 세상에는 스스로 최고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못 보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얼굴이라 자부하던 영국 외교관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문명의 기준을 세우는 나라. 제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오랜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학문적 유산,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의 문학적 유산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장엄함과 버킹엄 궁전의 위엄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 윌리엄이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소피아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합니다. 소피아는 한국 국적의 김소희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였어요. 빌딩만 높고 기술에만 집착하는, 역사도 짧고 문화적 깊이도 없는 곳. 그런 편견이 가득했죠. 영국의 런던은 다릅니다. 템스강을 따라 펼쳐진 역사적 건물들, 타워 브리지와 빅벤의 웅장함, 트라팔가 광장의 품격, 그리고 하이드파크의 여유로운 산책길에서 느끼는 평온함까지.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우리 영국의 차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 오후 4시에 애프터눈 티와 스콘. 그 우아한 의식을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어온 예절과 매너는 다른 어떤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아들아,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나라에서 결혼하려는 거니?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아들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가방에는 고급 스카치 위스키 한 병, 찰스 디킨스의 소설 한 권, 그리고 무거운 오만함을 가득 담았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기술만 빠르고 영혼은 없는 곳이지. 역사라고 해봐야 고작 몇백 년. 우리 영국의 1000년 역사에 비하면 아이들 놀이에 불과해.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의 편견으로 무장한 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질서와 마주했습니다. 먼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런던 히스로 공항의 소음과 혼잡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출입국 심사는 충격적으로 빨랐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적어도 45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여기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5분 만에 끝났어요. 심지어 직원들은 미소까지 지으며 웰컴 투 코리어라고 영어로 인사하더군요. 이상하군.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계적인 효율성은 있지만 런던의 역사적 품격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전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하고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런던의 지하철은 종종 지연되고
혼잡하며 와이파이 연결도 불안정한데 말이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현대적인 건물들, 밤이 되어도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작은 아시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서울 괜찮죠? 아들 윌리엄이 물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죠. 생각보다는 깨끗하네. 하지만 런던 템스강 변의 역사적 풍경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 아들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버지, 곧 알게 될 거예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예비 사돈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들의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죠. 현관에 들어서자 그들은 거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윈스턴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 인사는 영국의 간결한 악수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죠. 영국에서는 간단한 인사말과 짧은 악수면 충분합니다. 이런 과도한 예의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안내받자 전통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홍차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살짝 쓴맛이 돌았어요. 이런 것을 차라고 마시다니. 저는 속으로 영국의 얼그레이 차를 그리워했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전통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 테이블이 무너질 듯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내지 않아요. 한 가지 요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세련된 방식이죠. 제 말에 순간 침묵이 흘렀고 아들 윌리엄이 제 손을 꾹 잡았어요. 그제야 제가 실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관점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예비 사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솔직함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이 미덕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사람들이군. 영국인들은 이렇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 방식만이 옳은 것일까? 다음 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외교관 경력 30년에 제가 직접 이 도시를 판단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경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침 조깅 중 발목을 살짝 삐끗했거든요. 영국이었다면 NHS 국민건강서비스에서 예약을 하고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병원은 달랐어요. 자동 접수 시스템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접수가 끝났고 놀랍게도 단 2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젊은 의사는 최신 장비로 검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야.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영국 NHS는 무료지만 오랜 대기 시간이 필요한 반면 여기서는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처방약도 병원 바로 옆 약국에서 받을 수 있었죠. 다음으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종종 지연되고 혼잡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확한 도착 시간, 깨끗한 내부,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런던 지하철에서는 터널 구간에서 와이파이가 끊기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이건 런던보다 나은데?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재빨리 밀어냈어요. 식당에서의 경험도 놀라웠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음식은 15분 이내에 나왔어요.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효율성은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영국의 파운드 지폐와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우리 시스템이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역사와 문화의 깊이는 런던 코벤트 가든의 그 분위기, 버로우 마켓의 활기찬 역사는 어디에 있지?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의심 없이 믿어온 영국의 우월함이라는 신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서울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 그것은 런던의 공원들과는 다른 활기차고 조화로운 그러면서도 질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혹시 내 약혼녀의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예비 사돈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들은 저를 창덕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화려함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웅장함보다는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였죠. 이 궁전은 6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예비 사돈께서 설명하셨어요. 600년이라고요? 그렇게 오래되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이어서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영국의 애프터눈 티와는 다른, 그러나 나름의 깊은 의식이 있는 차 문화를 경험했어요.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예비 사돈 어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장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정겨운 웃음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버로우 마켓도 활기차지만 여기에는 뭔가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노점상 아주머니가 재빨리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손님, 이거 써요. 비 그치면 나중에 가져다 주세요. 제가 외국인임에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우산을 빌려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우산을 돌려드리러 갔을 때 아주머니는 오히려 제게 따뜻한 어묵 한 컵을 건네셨습니다. 비 맞아서 추울 텐데 이거 드세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영국적 우월감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그날 저녁 예비 사돈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건가요? 정말 맛있네요. 그 말에 예비 사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드렸나 봐요. 식사 후 예비 사돈 아버지께서 전통 막걸리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영국의 위스키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그 안에서 수백 년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의 차 문화처럼 우리의 술 문화도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처음으로 저는 제 오만함을 인정했어요. 영국의 모든 것이 최고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문화를 쉽게 판단했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힘겹게 말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또 다른 이는 제 상태를 확인했죠.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영어로 저를 안심시키는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구급차는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응급 상황에도 최소 15분,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즉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검사, 진단, 치료까지. 제가 경험했던 영국의 NHS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죠. 경미한 심장 발작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이 영어로 들려왔어요. 그날 밤 병실에 누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일이 런던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낯선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을까? 응급 서비스가 이렇게 빨리 도착했을까?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었던 그 젊은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았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 구급대원에게 병원 이름을 물어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배려와 관심은 런던의 바쁜 거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이 제 마음을 더욱 울렸어요. 그날 오후 예비 사돈 가족과 윌리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대해서요.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틀렸구나.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 그 따뜻함이 진짜 발전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외교 경력 동안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들아, 내가 이 나라에서 결혼하겠다고 한 것.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그 말에 윌리엄은 미소를 지었고 예비 사돈 가족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의 순간이었어요. 퇴원 후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국과 비교하며 열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어요. 예비 사돈께서 제게 한국어를 조금 가르쳐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60대의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죠. 영국과 한국의 역사, 문화, 가족 이야기까지. 영국의 역사가 깊고 아름답듯이 우리 한국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화려한 기술과 빠른 속도 이면에 있는 깊은 전통과 인간적 가치를. 어느 날 예비 사돈께서 저를 한국 전통 사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1000년이 넘은 불교 사찰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못지않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 안에서 스님과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철학적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지혜가 그곳에 있었어요. 모든 문화는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서로를 비추어 더 밝아질 수 있지요. 스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새로운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들 윌리엄은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기술적 발전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신,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 영국과는 다르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윌리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 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바쁜 걸음 속에서도 느껴지는 배려, 눈부신 빌딩 숲 사이에 고즈넉이 자리한 고궁과 사찰, 전통시장의 정겨운 소리와 현대적인 쇼핑몰의 세련됨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거를 버리지 않고도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윌리엄과 소피아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식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반대했습니다. 영국의 교회 결혼식이 더 격식 있고 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의 전통 의식에 담긴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죠. 혼례식 아침,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의외로 품격 있어 보였어요. 영국의 양복과는 다른, 그러나 나름의 우아함이 있었죠. 어떠세요, 윈스턴 씨?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예비 사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편하고 아름답네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통 혼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엄하고 의미 있었어요. 영국의 결혼식이 화려하고 형식적이라면 한국의 혼례는 깊은 의미와 상징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깊이 절하는 모습,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의식,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두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큰절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에 담긴 깊은 존경과 예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니. 정말 아름답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예비 사돈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윈스턴 씨,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오만함, 편견, 우월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정한 겸손과 존중이 자리 잡았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문화, 전통, 그리고 마음. 모두 깊고 아름답습니다. 예비 사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진정한 문화적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피로연에서 저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배운 서툰 한국어로요. 저는 30년간 영국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발전한 곳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 아들이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한국어 문장을 말했을 때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외교란 국가 간의 조약이나 거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 3주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찬 영국 외교관, 다른 문화를 쉽게 판단하고 무시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함을 배웠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영국적 우월감이 사라졌어요. 차를 마시며 저는 제 일기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따뜻함과 배려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자랑스럽듯이 한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 역시 존중받아 마땅하다. 어쩌면 우리 영국이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적 가치를 잃지 않는 방법을. 내가 만약 30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는 나이 들매 따른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지금이 내가 변화할 때였나 보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의 일부는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아름다웠지만 제 편견에 가려보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윌리엄과 소피아,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곧 영국에서 다시 만나요.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몇 달 후 런던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어요. 예비 사돈어른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인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윈스턴 씨를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영국의 훌륭한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요. 예비 사돈께서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저 자신이 놀라웠어요. 3주 전 이곳에 오는 것을 얼마나 꺼렸는지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죠.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외무부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어요. 제가 전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임스,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 칭찬할 줄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품위 있는 나라야. 눈부신 현대화 이면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몇 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국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특별자문관으로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특히 한 영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외교관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편견이 아닌 개방된 마음으로. 지금도 저는 종종 서울의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시간들을.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아들 윌리엄의 결혼이 저에게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대해.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가장 필요한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속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